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랜만에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2024학년도 인서울학습부 교과 폭등 또는 폭망입니다. 올해 수시 변화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포인트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학습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과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전년도 합격선에 준해서 뭔가 지원 전략을 세우는 순간 올해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변화 포인트 정리를 했고요. 지원 전략도 함께 마련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3개년 학습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경쟁률을 비교했습니다. 인서울대학 정원내 전형을 기준으로 했고요. 교과와 종합을 보니까 2021에는 종합이 교과보다 압도적으로 지원자도 많았고 경쟁률도 높았는데 2022부터는 교과 전형의 지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경쟁률도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작년 교과와 종합의 경쟁률은 10.10 대 1, 12.19 대 1로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뭐냐면 정원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합격선이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수 지원자가 많았죠. 어느 정도 허수 지원자가 많았냐면 제가 만난 학생 중에 내신이 6등급인 외고 학생인데 국민대와 숭실대 교과 전형을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과 전형 정원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합격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자기 내신은 낮지만 한번 써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제가 2022학년도 입시를 예상하면서 재작년에 교과 전형의 지원자는 폭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합격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2021과 2022와 2023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원자가 늘고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합격선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학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학생 지원 패턴도 2022학년도에 바뀌었죠. 교과 전형이 늘어서 이전에는 종합 4개, 교과 2개를 쓰다가 2022부터는 종합 3개, 교과 3개로 학생들의 지원 패턴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교과 전형의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은 합격 안정성 확보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정량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안전카드를 확보한 다음에 종합 전형 상향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교과 전형에서 합격 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 그럼 상향도 어렵고 부득이하게 재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대학별 학습목 교과 변화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대학만 동그라미 표를 했습니다. 연세대는 지원 자격이 바뀌었고 선발 방식도 면접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고려대도 지원 자격이 바뀌었고 수능 최저가 바뀌었고 학생부 반영 방법도 바뀌었어요. 서강대도 선발 방식이 다소 바뀌고요. 최저가 바뀌고 학생부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 최저 변화가 있습니다. 한양대, 이화여대는 변화가 없고 중앙대가 최저 변화가 있죠. 경희대 없습니다. 외대 지원 자격이 좀 바뀌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시립대 지원 자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최상위 11개 대학에서 최저를 바꾼 대학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건국대, 동국대는 변화가 없고 홍익대는 수능 최저 변화가 있고 숙명여대는 지원 자격 변화가 있습니다. 인하대 최저 변화가 있고 진로 선택을 드디어 반영을 하죠. 아주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양대 에리카 최저 변화 있고 항공대 최저 변화 있습니다.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는 처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가천대 학업우수자는 변화가 없고 지역균형은 변화가 있습니다. 1단계 배수가 5배수에서 7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기대 변화가 없고 성신여대 최저 변화 있고 진로선택 처음 반영합니다. 서울여대 진로선택 처음 반영하고요. 동덕여대 최저 변화 있습니다. 광운대 변화 없고 명지대 학생부 산출식이 바뀌었습니다. 20과목 반영하는 학생부 산출식을 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합격선이 좀 떨어지는 착시 현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명대 변화 없고 가톨릭대 진로선택 과목 반영합니다. 한성대 변화 없고 서경대 수능 최저 변화가 있죠.
덕성여대는 진로선택 과목을 처음 반영하고요. 고교 추천은 학생호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삼육대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 변화가 있고, 경기대는 진로선택 과목 반영하고요. 경기대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고, 서경대도 신설되는데 둘 다 최저가 없어요. 꽤 많이 바뀌었죠. 특히 수능 최저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최저가 변한다는 건 이전 전형과 다른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란 허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허들을 통과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달라지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수능 최저와 학력 기준 내린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합격 가능 내신 컷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올라가고 수능의 영향력이 내려갑니다. 이게 수능을 하는 지역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내신은 높지만 수능이 잘 안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린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 라고 하면 2023학년도 어디가 입시 결과 중 50% 컷을 최종 컷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신설이나 폐지 대학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아마 이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예요. 왜냐면 전년도에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느 대학은 터지던가 어느 대학은 망하겠죠. 경쟁률 잘 보시고 끝까지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었던 기존 대학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죠.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작년 합격선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형이 바뀌지 않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루틴을 알고 역으로 이용하셔서 지원해 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컨설턴트 인사이트가 더해지게 되면 좀 더 과감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을 올해 처음 반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합격선과 아마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진로선택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합격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 어디가 입시 결과 중 한 70% 컷을 최종 컷으로 생각하시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저거 다 싫다 라고 하시면 작년과 달리 전형의 변화가 없는 대학들 중심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의외로 방법이겠죠.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서울과기대, 광운대, 상명대, 한성대,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전형 방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원 전략을 짜도 큰 무리가 없을 테니까 이런 변화가 좀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면 이 대학도 중심으로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전략을 참고해서 대학을 선정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간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템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